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 맡게 된 김민준입니다. 이번 논문은 Quantization Without Tears라는 논문을 가지고 왔고, 이 논문은 그 양자화 방법을 새로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CBPR이라는 학회에 6월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인트로덕션과 메소드 그리고 익스퍼리먼트 그리고 콘클루전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대 그 딥뉴럴 네트워크나 비전 모델 그리고 멀티모달 LLM은 GPU, 메모리, 전력 등에 대해서 많은 컴퓨팅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영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실용적인 방법 중 하나로 네트워크 퀀티제이제이션이라는 네트워크 양자화 기술이 존재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플로팅 실수 32비트 플로팅에 대한 가중치와 활성화 값을 8비트 정수로 양자화한다면은 모델 사이즈가 약 4배 감소하고 속도가 4배 향상되게 됩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기존 양자화의 한계점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먼저 스피드 정확도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스피드가 빨라지면은 정확도가 낮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면 스피드가 느려진다는 무척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포스트 트레이닝 퀀티자이제이션이라는 이제 PTQ 방식의 양자화 방법이 있고, 이는 이제 어, 모델이 모두 학습된 후에 양자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게 추론도 엄청 빠르지만 정확도가 조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시켜드릴 방법보다 최대 10%까지도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QAT, Quantization Aware Training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습 후에 그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역전파로 학습을 한번 더 해가지고 그 양자화 후에 학습을 한번 더 해서 정확도가 양자화 한 것 치고 매우 높지만 학습 비용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0 에포크까지 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잡성입니다. 많은 양자화 방법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세밀한 튜닝이 필요합니다. 논문에서는 거의 뭐 예술적인 영역이다라고까지 치부할 정도로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존재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잘 해결을 할지 앞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성 부족입니다. 이 양자화를 모든 모델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모델에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변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인데 트랜스포머 모델에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양자화는 모델 구조를 당연히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모델 구조를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확도 손실을 항상 안고 갔었는데요. 따라서 요 그 근본적인 양자화 모델의 아키텍처를 변화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의 목표는 첫 번째가 어큐러시 달성, 그리고 두 번째가 스피드 달성, 세 번째가 심플리시티 달성, 그리고 네 번째가 제너리티 달성입니다. 정확도를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보 손실을 보상해서 정확도를 올리고, 그리고 스피드는 이제 선형 회귀 방식, 정말 직관적인 방식으로 이제 개선을 함으로써 스피드를 올리려 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선형 회귀니까 간단한
간단하고 명료함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양자화 구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CNN이나 트랜스포머, 멀티모달, LMM에 모두 적용을 시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방법론입니다. 먼저 요 QW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존 양자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본래 그 양자화를 먹일 모델 M은 S랑 세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S는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레슨넷의 블록 구성이나 트랜스포머 블록을 의미를 하고, 세타는 그 모든 레이어의 가중치, 파라미터, 액티베이션 값을 의미를 합니다. 기존의 방법들은 모델 M을 양자화하여서 SZ, 세타Z를 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SZ랑 S는 동일한 구조가 됩니다. 양자화를 한다고 해서 저 모델 자체를 구조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세타 Z는 이제 실수값이었던 세타 그 가중치 값을 정수값으로 양자화한 파라미터입니다. 이 방식은 양자화로 인한 정보 손실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고, 이것이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논문에서도 이 과정을 한번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유니폼 퀀티자이제이션으로 기존의 양자화 방법 중 하나인데,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빠르지만 정확도가 낮은 PTQ 방식의 기존 양자화 모델입니다. 모델 크기와 추론 속도는 개선이 되지만 정보 손실이 발생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액티베이션 값이 마이너스 10에서 10이고, 이거를 8비트, 언사인드 8비트로 양자화 한다면은, 먼저 이 스케일 값 S를 구해보면은 이제, 되게 간단한 산수인데, 먼저 스케일 값을 구해보자면, 모두 구하지 않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한번 보고, 0.078. 네, 요 S 값을 저희가 구한 건데요. 이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로 포인트를 클립 함수에 넣어가지고 구하면은, 제로 포인트가 5.2가 나옵니다. 요 예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 예시의 Z는 5.2고 S는 이제 0.078. 이므로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요 값이 19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값이 5.2였다면은 답이 194가 나오는 건데, 그냥 요 실수값을 이 완전한 정수값으로 변환하는 그냥 일련의 과정이 양자화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양자화입니다. 근데 이전과 다르게 QWT는 그 기존의 고정된 구조를 깨고 양자화된 모듈에 추가적으로 그 보상 모듈을 추가를 하였는데요. 이때 이 S 언더바 C는 단순한 그냥 선형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냥 모델에다가 이제 보상 모듈을 추가해줘가지고 이제 양자화된 새로운 모델을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식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XZ는 원래 실수값이었지만 양자화된 모델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중치랑 액티베이션 값이 양자화가 되잖아요. 정수로 변하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플로팅 값으로 들어와도 얘도 이제 결국 행렬곱이 되면은 이제 정수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수로 변환된 입력값이고 요거는 원래 모델이었지만 이제 그 정수로 연산을 수행하도록 바뀐 모델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요 C 함수 요게 요 C 함수가 이제 저희의 그 보상 모듈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언급을 해놨네요. 이 이거는 이제 기존 양자화 블록의 출력, 그리고 C는 이제 보상 모듈의 출력, 그리고 요것이 이제 최종 출력을 뜻하는데요. 요걸 한번 그림으로 아키텍처를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딱 봐도 이제 그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려놨는데 완전히 그 양자화 방식을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해내는 거지만 그 양자화 방식을 제한을 뜯어 고치는 건 아니고요. 그 기존의 양자화 방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선형 가중치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겠다는 의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QWT 요 양자화 방식은 기존 방식으로 양자화를 수행을 하고 아까 이 기존 방식 양자화는 아까 설명한 균등 양자화가 그 예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양자화를 수행을 하고 이제 저희 이 논문에서 한 거는 간단한 선형 계층으로 이루어진 보상 모듈을 각 블록에다가 추가를 하고 양자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손실을 보상하도록 파라미터를 또 계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면은 여기 C에 대한 선형식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각 레이어에다가 깔아서 같이 보정을 해주면서 양자화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W는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식도 저희가 그냥 산형대 수학 배우면은 같이 배우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 잘 알려진 5차 행렬 식이고 이 변수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y 값이 어디서 오는지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 양자화 과정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이 진행이 돼가지고 훈련이 끝나면은 일부를 캘리브레이션 세트로 사용해서 기준값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자화가 되지 않은 풀 프리시전 값 정말 기준이 되는 값이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양자화된 값을 빼서 요거를 이제 5차 행렬로 사용해가지고 요 식을 풀어서 W 이 가중치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줘서 요 식을 이제 양자화식에다가 또 대입을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기존 양자화, 이거는 보상 모듈로 해서 이제 병렬적으로 같이 가는 계산을 하는 양자화 방식입니다. 요 B도 선형 레이어의 그 편향 벡터라고 변수가 분리되어 있다고 계산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행렬식에 이렇게 B를 여기다 써버렸네. 여기를 캐피탈 B로 하고 여기다 1을 넣어주고 이러면 이렇게 같이 그 앞에 행렬에 흡수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긴장을 해서 아까 알아놨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블록 중 일부 5% 미만의 일부 레이어에서 선형 회기로 아까 계산한 요 보상 모듈이 양자의 오차를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능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요게 그 회귀 모델이니까 이 회귀 적합도 R제곱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R제곱 값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매우 낮거나 음수를 띠는 특징이 있어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 직관적으로 이제 R제곱이 이제 0보다 크면은 이제 최소한의 성능을 가짐으로 이제 그 파라미터를 가져가는 것이고 이제 R제곱이 음수가 나오면은 이제 보상 모듈의 해가 되므로 이제 W랑 B를 모두 0으로 할당해서 없던 일로 무효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실험입니다. 실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냐면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512개의 좀 적은 샘플만을 사용하였고요. 이미지넷 거 사용하였고 이 샘플로 아까 그 보상 모듈의 그 Y값, 캐피탈 Y값을 초기화 해놨습니다. 효과지표는 이제 타번 어큐러시를 중점적으로 보았고 모델의 백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비트로 양자화하느냐, 6비트, 8비트로 양자화하느냐까지 모두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PTQ 방법은 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방법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였는데요. 요거 말고 좀 더 다른 평가들도 진행하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 두 가지 정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 요 모델도 이제 레스넷 50 이미지는 이제 이미지의 특징 피처맵을 뽑는 백본으로 사용을 하였고 이제 DTR은 세일스 포머 기반 디텍션 헤드로 사용을 하여서 둘이 합쳐서 이 코코 객체 탐지 실험에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때 또 사용한 베이스라인 PTQ는 민맥스랑 FQBIT를 사용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이미지넷 분류 쪽 결과를 보면은 QWT는 그 모든 백본 성능 향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 4비트 같은 저비트에서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이런 것이 좀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는 자기의 강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6비트 이상에서는 향상폭이 조금 비교적 작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별표 표시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1레포크에 파인튜닝을 한 건데요. 2분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2분 이내 1레포크니까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1에포크만 했는데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0에포크까지 진행이 되는 QAT에 나오는 QAT만큼의 성능이 나왔다고 관찰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말 모델 사이즈는 이제 참 획기적으로 많이 줄어드는데 이제 그냥 양자만 진행했을 경우 정말 수치가 확확 애큐러시가 확확 떨어지지만 요런 레슨넷 50거 한번 보시면은 애큐러시가 그래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레이턴시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
이 실험은 RTX 3090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64개로 잡고 하였습니다. 모델 크기, 이 사이즈의 단위는 메가바이트이고, 추론 지연 시간은 미리세컨드, 그리고 타번 어큐러시는 퍼센테이지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의 특징을 보면은 BIT-B 같은 대형 모델에서는 그 어큐러시가 7%나 개선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는 이제 3%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모델 크기는 4MB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모델에다가 그 상용 모델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기존 양자화보다는 이제 사이즈가 조금 더 커지고 이제 추론 속도도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모델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지만 이런 대형 모델을 보시면요, 사이즈는 이제 3분의 1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레이턴시는 이제 기존 양자보다는 조금 더 추론 시간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 양자와 방법보다는 정확도를 훨씬 많이 챙겨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풀 프리시전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것에 대한 실험 결과를 한번 보면요. 평가 지표는 에버리지 프리시전 퍼센트로 나타냈고, 그리고 AP 박스는 이제 결함의 위치랑 크기를 박스로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에 대한 지표고요. 그리고 AP 마스크는 예측한 픽셀 단위 마스크와 정답 마스크가 얼마나 잘 겹치는지 결함 모양과 면적을 탐지하는 능력에 대한 지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모델과 비트 수에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이것이 조금 특징인데, 모델 크기가 클수록 개선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요 S윈 B 플러스 캐스케이드 마스크 RLCNN 모델에서 효과가 극대화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풀 프리시전이고, 보시면은 심지어 이 어큐러시가 동일하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6비트에서. 하지만 모델 사이즈는 많이 줄어들었고, 요 AP 마스크, 저희가 이제 결함 모양이나 면적을 탐지하는 능력을 거의 풀 디시전만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양자화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4비트 같은 구간에서의 좀 강력함을 보인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양자화 대비 저장 효율은 2% 정도 감소하였는데, 아무래도 뭔가를 추가하다 보니까 저장 효율이 좀 감소를 하지만 2%로 되게 미미한 정도로 감소한 것이 또 특징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 QWT는 기존 양자화보다 우수하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양자화 아키텍처의 변화를 근본적으로 주어서 개선을 이루어냈고요. 그리고 클로즈드 폼 솔루션 방식으로 보상 모듈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해가지고 아까 원에포크로 바로 그 성능 올린 거, 그 계산 부담이 되게 적은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형 모델일수록 이득이 커지고 오버헤드는 미미합니다. 가벼운 모델을 사용하는 것보다 무거운 모델과 이제 QWT 요 방법을 같이 사용해서 높은 추론 속도와 정확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현 가능성이 높은 게 이 GitHub에 그 모든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계점을 또 살펴보자면은 보상 모듈이 선형회귀 모델인 것이 아이러니하게 또 한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준이 되는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실제 분포와 다르다면 보상 성능에 치명적이거나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 수가 높을 때는 그 성능 개선 폭이 4비트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또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 모듈이 블록마다 추가되지만 그 학습된 파라미터에 대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블랙박스성이 존재하는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저희 연구를 구상하셨던 분이랑 대화를 해보니 가벼운 모델을 사용을 하신다 했거든요. 그 MLCC가 그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느리면은 쓰기가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근데 가벼운데 정확성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저는 이에 대해 이제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오래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정확도가 낮은 가벼운 모델보다는 정확도가 높은 무거운 모델을 양자화해서 함께 쓰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부족한 짧은 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